2023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크뷰 코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장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쿠팡 플레이에서 라리가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제 본업은 축구 코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코치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고, 코치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스페인 코치들과 한국에서 다양한 레벨에서 코치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특히 2019년에는 전남 드래곤즈에서 스페인 감독님이 오셨을 때 프로팀 감독 통역으로 활동을 하면서 K리그와도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도 K리그와는 딱히 또 인연을 맺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크뷰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K리그 컨텐츠로 이제 찾아뵙게 됐고요. 앞으로는 K리그 경기를 이제 보시는 관점에 있어서 축구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잘 이해하고 싶다, 혹은 경기 중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술적인 분들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의 경우에는 지금 울산에서 계속해서 베테랑으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청용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청용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뭐 유럽에서 활약할 때 경우에는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보통 측면 자원으로 많이 분류가 되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요. 반면에 이번 시즌 들어서는 약간은 선수의 플레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팀적으로 봤을 때 공을 가지고 이청용 선수가 플레이하는 공간이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앙 공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이청용 선수가 중앙에서 플레이했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청용 선수가 중앙에서 뛰었을 때 공을 가지고 경기 중에 만들어내는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천과 있었던 경기인데요. 이제 경기 중 벌어졌던 상황을 통해서 이청용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플레이할 때 어떤 상황들이 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청용 선수가 중앙으로 내려와서 상대의 1선, 이날 인천의 경우에는 5-4-1의 형태로 수비 지정을 갖춰놓고 수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백라인의 경우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1선에는 공격수 1명이 있고, 그리고 2선의 경우에는 이제 4명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청용 선수의 경우에는 완전히 2선보다 더 밑공간으로 내려와서 계속해서 앞을 보고 공을 받는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즉 본인이 압박을 받는, 등을 지고 공을 받아서 상대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이 아니고 거의 1선과 같은 높이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는 상황을 연출을 했는데요. 이때 이청용 선수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청용 선수가 여기서 행한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공을 가지고 자신의 앞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 드리블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드리블을 비교적 약간은 추상적으로 구분지어 놓고 이제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드리블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비를 직접적으로 벗겨내는 동작, 국내의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드리블의 경우에는 탈압박이라는 형태로 언급이 많이 되곤 하죠. 반면에 스페인의 경우에는 이 드리블이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탈압박에 해당되는, 상대의 압박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수비를 벗겨내는 드리블을 레가떼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방금 보신 것처럼 공을 가진 선수가 자신의 앞에 공간이 있을 경우에 그 공간에 대해서 하는 드리블을 꼰둑시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드리블의 정의를 나눠 놓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청용 선수의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후자에 해당되는 꼰둑시온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꼰둑시온을 행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의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 상황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드리블을 행했기 때문에, 즉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수비의 코앞까지 드리블했기 때문에 그 수비가 자신의 포지션을 버리고 앞으로 전진해서 이청용 선수에게 고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이 됨으로써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울산의 이득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등 뒤 공간에 발생한 이 패스라인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2선이 구축되어 있는데 한 명이 이청용 선수에게 고정이 되어서 끌려 나왔기 때문에 그 끌려 나온 수비의 등 뒤를 공략하는 인사이드 패스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상황까지 보게 되면은 인천의 1선과 2선 5명의 수비는 완전히 공략당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드리블 하나, 공간에 대해서 행해지는 드리블을 통해서 수비 한 명을 끌어들였고, 즉 자신에게 고정을 시켰고,
그러면서 인천의 1선과 2선은 완전히 공략당하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경기 중 발생한 상황을 보실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청용 선수가 아까와는 다르게 중앙 공간에 있다가 인천의 2선의 등 뒤에 있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또 1선과 같은 높이로 공에 대해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을 또 볼 텐데요. 네, 마찬가지로 또 1선과 같은 높이로 내려와서 본인이 앞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앞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번의 경우에는 아까랑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죠. 2선이 있기는 한데 2선 중에 2명이 고정이 돼서 앞으로 끌려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명이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둘의 사이, 보통은 이제 스페인어로는 인테르발로라고 얘기를 하고 선수와 선수 사이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 공간이 발생을 했고 이청용 선수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인사이드 패스를 통해서 인천의 2선을 완전히 공략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공이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지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2명은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2명이 아까보다 더 앞쪽으로 고정이 되었고 이번에는 2명이 완전히 그 인테르발로 간격을 좁혔기 때문에 이 둘의 사이를 관통하는 패스는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선에서 중앙 미드필더 2명 간의 인테르발로가 다시 한번 발생하게 됩니다. 둘의 간격이 좁혀짐으로 인해서 중앙 미드필더 사이의 간격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이 둘의 사이에 있는 선수로 이 선수가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공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의도를 하는 거죠. 공간에 대한 드리블을 해서 전진함으로써 상대 수비를 1명 혹은 2명을 끌어들인 이후에 발생하는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한 장면인데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어휘가 공격 방향의 전환이죠. 이제는 아마추어 레벨에서도 그렇고 한쪽 측면에 공이 있을 경우에 반대쪽으로 전환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반면에 보통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번 전환이 되면은 전환이 된 그쪽 측면에서 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서 상대를 공략할 수가 없다면은 왼쪽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전환이 되는 약간은 조금 더 길게 프로세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와 대표적으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경기장을 가로로 나눠보겠습니다. 경기장을 가로로 나누게 되면 인천 같은 경우가 자신들의 오른쪽으로 다 땡겨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가 안쪽 공간으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특히 인천의 왼쪽 미드필더 같은 경우가 이청용 선수에게 고정이 됐는데 울산 입장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환이 됐지만 지금 상황으로 해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는 왼쪽이 아니고 다시 한번 전환이 이루어져서 오른쪽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 방향의 전환 과정에서 이청용 선수가 결국에는 울산이 조금 더 나은 공격, 인천의 정렬된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형태로 결국에는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전의 경우에도 이청용 선수가 보여준 활약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지금의 경우는 이청용 선수가 오른쪽, 우리가 보통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는 가로 채널에서 공을 가지고 있고 이때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간에 대해서 드리블을 행하고 있고 이 드리블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의 2선을 1명 그리고 2명까지 자신에게 고정시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는 2명이 이청용 선수에게 고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자유로운 선수,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은 2대2 상황이지만 2명이 1명에게 고정이 됐기 때문에 1명은 쉽게 얘기해서 1대0 상황인 거죠. 완전히 프리 상황에 놓이게 되고 다시 한번 이 두 선수의 인테르발로, 이 갭 사이 공간을 통해서 이청용 선수는 공격을 전개하게 됩니다. 네, 지금 장면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청용 선수는 1선과 같은 높이까지 와서 본인이 다시 한번 또 앞을 보고 공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방에 공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공을 가지고 앞을 보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앞에 있는 수비 라인을 향해서 공간에 대해서 드리블을 행함으로써 이 3명이 한 번에 고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고정이 된 것을 확인하면 그때 이제 이 라인의 등 뒤로 패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스페인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을 위치적 우위라고 하는데요. 공을 가진 선수에게 고정된 수비의 등 뒤에서 자유롭게 위치하는 선수,
이 선수를 이제 위치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청용 선수의 공을 가진 상태에서의 움직임을 통해서 위치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던 바코가 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청용 선수는 전방에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와서 공을 받고 있고요. 공을 가지고 앞을 본 상태에서 자신의 앞에 존재하는 공간을 향해서 드리블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수비의 코앞까지 드리블을 해서 갔기 때문에 2대2 상황이지만 순간적으로 공을 받는 선수가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효 슈팅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청용 선수가 드리블을 행하기는 하는데 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횡적으로, 가로로 드리블을 행했을 때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유효 슈팅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이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후에 나오는 하이라이트 장면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가로로 드리블을 했을 때 이점은 무엇이냐면 백라인 전체 그리고 수비 진영 전체가 한 선수에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비의 시야를 보시게 되면은 가로로 드리블을 했기 때문에 수비 자체가 전부 다 시야를 보시게 되면 이청용 선수에게 모두 다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시야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등 뒤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수와 선수 사이, 특히 백라인 사이로 봤을 때 완전히 먼 쪽, 공과 먼 쪽 사이드를 등지게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윅사이드라고 하죠. 약한 측면이라고 얘기를 해서 약한 쪽 측면이 완전히 열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반대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환 패스가 나가게 되면은, 네, 지금도 이제서야 이제 방향을 몸의 바디 포지션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왔을 때 공을 잡게 되면은 살펴보았을 때는 2대2 상황이기는 하지만 수비의 간격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벌어졌고 최종적으로 공을 받게 되는 선수가 다시 한번 또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한 채 공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에는 유효 슈팅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슈팅까지 가져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청용 선수의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이러한 강점, 이러한 특징은 울산이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빛을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 팀들의 경우에는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박스 근처에 내려앉아서 정렬된 상태에서 블록을 갖춰놓고 수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을 가진 선수가 사실 압박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선 결국에는 공을 가진 선수가 인위적으로 상대가 나를 압박하게끔 만듦으로써 거기서부터 뭔가를 유발해서 상대를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이청용 선수의 경우에는 공을 가진 그 기술적 우위, 특히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공간에 대해서 드리블을 할 수 있고 상대의 라인을 관통하는 인사이드 패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전성기와는 또 다른 형태로 울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은 경기 중 발생하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은 우리가 경기를 봤을 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디테일을 가지고 경기 상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 자체를 보는 것, 특히 골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축구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즐거움이지만, 이렇게 또 뭔가 축구 내적으로 조금 더 깊이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코치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증이 굉장히 많았고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컨텐츠가 국내에는 사실 많지 않았었거든요. 과거에 저와 같은 입장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깊이가 있는 혹은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